네,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저 상대적으로 부동산 동영상들을 너무 안 봐가지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네. 자료 좀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근데 제 유튜브 동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고 구독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랬나요? 그 보니까 새로운 분이 댓글 단 분은 이상재진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분이 자기가 이번에 등려를 했는데, 강의 방향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훌륭합니다. 아, 그래서 자식이 생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지 하여튼 별일이다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톡에 요 문의를 드렸었는데, 네네. 일단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린벨트라고 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네. 거기는 이 용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건 별개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사실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 나누는 네 개잖아요.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 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거 말고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건 구역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이런 식으로 어, 이름이 지역이 아닌 구역이나 무슨 구획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이 다른 게 조금씩들 있는데 토지를 나누는 건 일단 이 네 개가 기본이고요. 그 네. 나머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요게 네 번째, 네 번째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네네. 관리 지역에 보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네. 이렇게 있는데, 계획 관리가 도시 지역으로 변경되는 거는 종상향이라고 뭐 네. 딱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보전 관리가 이제 집값 5천 원인데 자연환경 보호지역으로 관악산으로 100원으로 바뀌면 이건 종하향 아닌가? 가격이 예. 떨어지. 이게 요거를 제가 그때 네,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서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 그 유튜브에는 밑에다 내가 댓글로 설명을 해놨는데 네, 네,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 네, 생산 보전이 각각 도시, 농림, 자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계획 관리는 도시 지역으로 해서 그 설명이 맞아요. 근데 사실 네, 네,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돼 있던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거꾸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음, 방향이 네,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거꾸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네, 네, 이제 예, 도시 지역, 그러니까 국토를 나눌 때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기 애매한 데는 전부 관리 지역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네, 들어 서울 근교에 택지지구를 개발한다. 택지지구도 여기 도시, 농림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택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80년대 일산을 만든다. 그럼 네, 일산에다가 주거지역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그저 뭐 호수도 만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그럴 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있던 데가 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편합니다. 그럼 그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호 지역이 네네. 이 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바뀔 때 항상 관리 지역으로 1차 변경됐다가 도시 지역으로 가게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네,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강의 중에 그 양재동을 얘기했잖아요. 양재동이 어디냐면은 그 저기 뭐야 동원 산업 그 빌딩 있는 데 있어요. 그 뒤가 완전히 평지인데 네, 거기가 원래 100% 논이었습니다. 네, 네, 100% 논이었는데도 전두환 시절에 싹 네,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빌라 단지 만들고 연립주택 만들고 건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농림 지역이 곧바로 도시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는. 음,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좀 크게 해가지고
학교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재 이동이 대표적으로 장점이 뭐냐면, 동네 한가운데에 초, 중, 고가 있고, 그 네. 사이에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서울에 그렇게 편리하게 공원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시 전체 하나의 판으로 놓고, 아, 이걸 어떻게 여기에 주거 지역을 만들면 편할까라고 하다가 주변에 이제 집을 짓고 가운데다가 말하자면은 녹지 지역, 공원을 가운데다 두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는 숲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틀을 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꼭 그 농림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변할 때 관리 지역으로 한번 변하냐, 이런 건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으면 네. 이게 나중에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나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네.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다 지금 금액을 써놨잖아요. 계획관리 네네. 지역이 8,000원이라고. 네. 근데 그 벨 위에 주거 지역에 지금은 18,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 18,000원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네네. 그 실제로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10,000원쯤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10,000원인데 계획관리 지역이 8,000원이라는 얘기는 거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값에 근접한다. 그 용도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여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과거에 제가 대성리에 조그만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 세컨하우스를 한번 졌던 데로 와보셨던 분인데 네.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럼 음. 계획관리 지역인데 바로 앞에 집이 5층인가 건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계획관리 지역에는 그렇게 5층짜리 건물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빌라촌 있잖아요. 그게 다 5층짜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네네. 거의 그거에 육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데가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다 끝났고요. 혹시 다른 분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 요 관련해서 지역 구분에서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지난번까지 해서 이 도시지역 관련된 설명은 다 마치고 제가 네. 다음 주제로 일단 지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모임의 한 중요한 방향이고 해서 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잃지 않고 또 사기당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방향이니까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이제 추가 질문 없으면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